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SBA 융자 중에서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의 융자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SBA에서 공지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워포인트가 준비돼서 같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BA 인터림 파이널 룰이라는 걸 보고 계신데요. 이것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저의 개인 생각이나 또는 언론 보도에서 보도를 기초로 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SBA 인터림 파이널 룰이라는 걸 기초로 해서 설명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계산하기 전에 신청 자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500명 이하의 종업원을 둔 비즈니스 또는 SBA에서 정한 SBA Employee Based Size Standards for that Industr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SBA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SBA 스탠다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매상으로 해가지고 인더스트리만 다 해놨는데요. 그거 500명 이하 종업원을 둔 비즈니스에 해당이 안 되신다면 이 스탠다드를 참고하셔서 자격 여부를 보시면 되겠고요. 2020년 2월 10일 현재 비즈니스 운영하고 있고 급료를 지급했어야 됐고 1099를 발행하는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에게 페이를 해왔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이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이런 분들의 경우는 2월 15일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어야 됐어요. 이런 자격이 갖춰져야 된다. 필요한 자료로는 페이롤 레코드, 그 다음에 페이롤 텍스 파일링 리포트. 페이롤 레코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산 자체가 페이롤 코스트를 기초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에 신청을 하면 이 페이롤 레코드를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업원이 있을 때 연방정부에 리포트하는 게 뭐죠? Form 941 그리고 페이롤 저널 또 은행에 따라서는 W2나 W3 이런 걸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정부 보통 그 페이롤 신고를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페더럴만 아마 제출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는 에버리지 페이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계산 근거 이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폼 1099을 발행을 했다 그러면 1099이 필요하겠죠. 커미션이라든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한테 페이한 것들이 해당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의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나 셀프 임플로이드, 솔 프로프라이터십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종업원에게 물론 이제 종업원이 있어 페이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본인들이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럴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신고에 스케줄 C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net earning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인데요. 은행에서 아마 그것을 요구할 거고 그리고 그런 것이 없을 경우 예를 들어서 2019년 아직 인컴텍스 리턴을 안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profit and loss statement, income and expense를 정리한 것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런 자료가 없으면 SB에서는 뱅크 레코드라든지 페이롤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 자격이 없는 신청자는 어떤 경우냐, 그걸 보면 첫 번째는 연방과 주, 로컬 정부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 당연히 안 되겠죠. 가정부 등을 고용한 고용주, 낸이나 하우스키퍼를 고용하신 분들이 나도 고용주다 라고 해서 신청할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20% 이상 소유주가 감금되었거나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한 경우 안 되죠. 이것은 폼을 작성할 때 제가 그 yes, no 표시하는데 자세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같은
그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건데요. 신청자가 과거에 SBA 등 정부 제공 융자를 갚지 않아서 피해를 입힌 적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융자 금액을 은행에서 어떻게 산정하는지, 또 SBA에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주었는지, 이 부분을 실질적인 숫자를 가지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스텝별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엔 실질적인 숫자를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미국에 거주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 페이롤 코스트를 다 계산합니다. 그리고 스텝 2는 10만 달러 이상 페이된 그 어버브 된 그 액세스된 그 금액은 빼야 되고요. 10만 달러 이상 인디펜던트 컨트랙트에게 지급된 금액도 빼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10만 달러 이상 소득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텝 3에서 1번에서 2번을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니까. 그러면 1번에서 2번에서 빼면 나오는 그 숫자를 12달로 나누면 뭐가 나올까요? 네, 그렇죠. 월 평균치가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2.5배를 더 융자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 곱하기 2.5. 그러면 이제 융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데, 혹시 1월 31일부터 4월 3일 사이에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을 신청한 분이 계실 경우에는 그 금액을 여기다 더하셔야 됩니다. 재융자하는 경우죠.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EIDL로 그냥 있게 되면 채무 탐감이 안 되기 때문에, 채무 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융자를 변환을 시키면서, 전환을 시키면서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요걸 빼먹었는데요. 요거는 뭘 빼는 거냐면, 이렇게 EIDL 중에서 우리가 뭐를 했었냐면, $10,000를 그 면제를 받은 게 있었죠. 여러분 많이 신청하셨을 텐데요. $10,000를 융자를 신청하면 SBA에서 그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체 말로는 공짜 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돈을 빌리긴 빌렸는데 안 갚아도 되는 거니까 그 채무 탕감된 그 $10,000를 여기서 또 탕감받으면 안 되니까 그 금액은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텝 1부터 5까지 찾아봤고요. 이해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실제적인 숫자를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사례 1. 10만 달러 이상 받는 종업원이 없는 경우, 애뉴얼 페이롤이 12만 달러라고 가정을 하면 12달로 나누면 한 달 평균이 나오겠죠. $10,000. 이것을 몇 배 한다? 2.5배. 그럼 25,000달러가 나오죠. 요 25,000달러가 맥시멈 융자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례 2를 보겠습니다. 10만 달러 이상 받는 종업원이 이번엔 있는 경우입니다. 애뉴얼 페이롤을 150만 달러로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1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이 30만 달러로 가정을 하면 150에서 30을 빼면 120만 달러가 나오겠죠. 자, 이것을 12달로 나누면 평균이 1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몇 배요? 2.5배. 그러면 25만 달러가 나오겠죠. 이것이 맥시멈 융자 신청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 3번, 10만 달러 이상 받는 종업원이 없고 EIDL 잔액이 $10,000 있는 경우,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을 미리 받았는데 그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요. 1년에 애뉴얼 페이롤, 여기선 순수한 급료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네, Employee Benefit and Health Insurance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 금액이 12만 달러로 가정을 하면 12달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10,000. 그거에 2.5배를 하면 25,000달러.
그런데 만약에 EIDL 론을 재융자를 시도한다 그러면 $10,000를 더하면 35,000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맥시멈 융자 금액이 35,000달러가 되겠습니다. 사례 네 번째, 10만 달러 이상 받는 종업원이 있고 Economic Injury Disaster 론 잔액이 $10,000가 있는 경우, 자, 총 그 금액이 150만 달러라고 가정하면 급료하고 헬스 베네핏 이런 거 다 됐더니 150만 불이라 가정한다면 1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이 30만 불이라고 가정을 해서 그걸 빼고 나면 120만 달러가 남겠죠. 요 120만 달러를 12로 나누면 한 달 평균 10만 달러가 나옵니다. 이것에 2.5배를 하면 25만 불이 될 거고, 여기에서 융자한 $10,000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더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26만 불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만 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금 10만 달러, 뭐 150만 달러, 이렇게 12만 달러, 150만 달러 이렇게 페이롤 코스트, 페이롤을 계산했었는데 제가 그랬죠. 이건 급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헬스 인슈런스와 같은 다른 유사한 비용도 다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처음에 우선 주 거주지가 미국 나라, 미국 나라를 얘기한 겁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그런 종업원만 해당이 됩니다. 셀러리, wages, 커미션, 그리고 유사한 컴펜세이션으로서 현금 팁이라든지 이와 비슷한 뭐 과거의 팁을 베이스로 해서 계산을 해도 좋고요.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을 해서 예상되는 금액을 제공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베케이션이라든지 parental, family, medical, sick leave 이런 것이 다 해당이 되고요. health insurance, retirement 이런 것이 되고, 그리고 또 잘 빼먹을 수 있는 state and local tax, 페이롤 보고할 때 페더럴 연방에도 세금을 내지만 주정부와 로컬 텍스를 내는데 이 주정부와 로컬 텍스도 페이롤 코스트를 넣어서 그 융자 금액을 계산하는데 포함된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더 들어가야 더 많이 나오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페이롤 코스트를 솔 오너, 자영업자들일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나 솔 프로프라이어, 페이롤 코스트 항목은 웨이지, 커미션, 그리고 net earning,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스케줄 C나 본인의 financial statement or profit and loss statement을 만들어서 순이익을 계산한 것이 페이롤 코스트로 간주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롤 코스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국이 아닌 해외 거주 종업원에게 지급된 급료 10만 달러 이상 지급된 금액이죠. 그것은 안 되고요. 2020년 2월 15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연방정부에 부담한 페이롤 텍스, 연방정부, 페더럴에 부담한 페이롤 텍스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은 뭐냐면 다른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용주가 부담하는 일종의 병가, 죄송합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일종의 유급병가, 유급병가 금액이에요. 그 금액은 종업원당 510달러, 11달러씩에서 80시간, 그래서 맥시멈 5,110달러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또 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자녀를 돌봐야 돼서 그래서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때는 하루에 200달러에서 2,000달러, 뭐 최고 뭐 10주 이상을 더 연기도 시켜주기는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지출된 것은 페이롤 코스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고용주가 텍스 크레딧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페이롤 코스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같이 페이책,
프로텍션 프로그램에 융자를 신청할 때 그 융자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융자 금액을 산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페이롤 코스트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SBA에서 공지한 그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이 융자 금액을 가늠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살펴드렸던 것이 여러분 그 융자 신청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른 토픽으로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